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에서 그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충족하지 못해서 그 비과세를 받지 못한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그 2020년 1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죠. 5억 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주택을 7억 원에 취득을 해요. 21년도 11월 달에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날짜가 중요한데, 그 11월 달에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있은 이후에 3년 이내에 이제 이 A주택, 앞에 있는 주택을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원에 매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3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이주택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게 돼서 이제 비과세를 보통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과세가 안 돼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왜 비과세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전주택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이 시기가 필요해요, 시기. 그 시기가 이제 1년이어야 됩니다, 1년. 1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1년 안에 이제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 있냐?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에 가서 보면 그 155조가 나와요. 155조. 그 155조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 특례죠.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자, 여기서부터 1항에 대한 내용. 지금 요건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23년도 2월 28일 날 이제 개정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건 이제 종전주택이라고 그래요.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단 말이죠. 요 다른 주택은 신규주택을 얘기하겠죠. 그 신규주택을 취득. 보통 이제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 취득,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집을 지었대. 이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여기서 끊어서 보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154조 1항을 적용한다. 154조 1항이라는 게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154조 1항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1세대 1주택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요건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 일시적 2주택의 그 비과세를 받는 특례 요건의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 그 다음에 종전주택의 양도 조건도 충족했는지를 미리 다 확인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비과세를 받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155조 1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일단 보유 요건은 당연히 2년이어야 됩니다. 보유 요건은 2년,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데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당연히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반대 해석으로는 종전주택의 그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네. 신규 주택의 취득 요건은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린다는데 지금 두 번째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규 주택의 취득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라.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사례에서 나온 얘기가 이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종전주택의 양도 요건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미리 확인을 꼭 하고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1년 이상이 지난다는 의미,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까 설명드렸던 155조 1항의 그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같은 사례로 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2주택 특례 해당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택을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예를 들어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 일시적 2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여부는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대한 기준인데 이거를 이제 양도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그 주택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 세대에게 증여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다음에 155조 1항 요건을 요건을 맞춰가지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154조 1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양도 시점이. 그래서 양도 시점에 이제 어떻게 이제 남아 있는지에 대한 걸로 맞춰서 이제 사례들이 있는 거죠. 결론은 양도소득세를 한마디로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절세나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예를 들어 세 채다 그러면 일단은 그 세 채 중에서 양도 차익이 가장 낮은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양도 소득세가 이제 적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주택이 되면 2주택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양도 차익이 작은 걸 이제 적은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비과세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돼서 이제 비과세를 받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짜면 투자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례 요건 중에서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는 사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생각해보면은 종전주택을 5억에 샀다가 이거를 소위 한 4년 만에 거의 10억에 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5억의 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양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금액이 어마무시하겠죠. 그거 한번 제가 잠깐 계산해 볼까요? 화면을 잠깐 떼어볼게요. 1세대 1주택에서 뭐 5억에 샀다가 뭐 10억에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이거를 보유를 아까 4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10억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대요. 뭐 수수료랑 뭐 세금 뭐 일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냈다. 이제 필요경비의 수수료를 개선하기. 없죠?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6% 세율 해가지고 이제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납부세액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그 신규 주택의 기간 그를 잘못 산정해가지고 그 주택의 이제 주택수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2주택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2주택에 4년 보유했다 치더라도 이게 비조정이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양도소득세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5억인데 10억이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만 1억 7천이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왜 그냥 여기 이제 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세율 구간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과세 표준이 4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40% 구간에 들어간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3억에서 5억 사이, 요거 40%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이제 40% 구간에 들어가니까 산출세, 그러니까 이 4억 5천에 대한 40%니까 요 지금 1억 5천5백 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1억 7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제가 실무에서 그 실제 사례 중에 실제 이만큼 그 내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도움을 좀 이렇게 많이 주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아파트인가 뭔가 팔다가 세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어떻게 보면 양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제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소위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기본적인 그 상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절세하면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답변 드릴게요.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